프로입니다. 자, HLB 오늘 고가에서 2.8% 조정을 받고 끝났습니다. 시장이 2.4% 빠졌습니다. 자, 그럼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했다. 그리고 강세 종목이 여전히 강하다. 그쵸? 제가 이야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물론 저는 이틀 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들어왔잖아요. 월요일날. 이날 제가 매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내용 있죠. 저는 매수를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굳이, 그쵸? 좋게 보는 와중에도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요. 주식시장에서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이고요. 실제 제가 매도를 한 이후에 어저께 10%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쵸? 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한 건 아니다. 단지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다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HLB는 지금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고가 매물을 소화하면, 그쵸? 한 달 안에 15만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가 매물은 19년도에 형성했었던 그 사상 최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물량을 받아 먹는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그쵸,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다. 그쵸? 자, 이런 겁니다. 항상 제가 신고가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요. HLB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매수를 2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매도를 정확하게 했고, 오늘 조정, 어저께는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낸 수익률은 31.9%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1월 22일, 23일 날 매매 진행이 된 거고요. 46,800, 48,700원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됐고, 제가 매도한 가격은 63,100원입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 67,800원이죠. 저는 제가 매도한 63,100원에 이하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왜? 떨어지면 추세가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그쵸? 눌림목을 지나서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에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HLB도 지금 가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 파악이 되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면, 자, 오늘자입니다. 여기 PMT, 유니트론텍, 그쵸?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고 8시 41분 시장가 매수, 그쵸? 어떻습니까?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시가에 넣겠다는 거죠. 그쵸? 자, 실제 HLB는 여기 31.9%,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수익을 냈고, 제가 요즘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저께랑 오늘은 단타를 좀 치고 있는데, 그 단타를 어떻게 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보세요. PMT 보시면 오늘 제가 3.4%, 시장이 코스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3.4% 수익을 내고 끝냈고요. 그리고 이걸 분봉해서 보면 정확하게 언제 매매가 됐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자, 시가 보세요. 그쵸? 6,600원에 매수 진행이 됐고 6,840원. 시간 보면 9시에 매수, 그리고 매도 시간은 10시 25분. 그쵸?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겁니까? 그쵸? 여기 마크 내역 찍어보면 3.4%. 그쵸? 3.4%의 수익으로 끝냈다.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어저께 내용입니다. 어저께부터 제가 단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인터플렉스. 그쵸? 자, 인터플렉스는 제가 여기 1월 22일 날에는 손절도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 6%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이쪽 구간에서예요. 그쵸?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죠.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그쵸? 시가 체결시키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제가 1월 29일 날 6% 수익을 냈고, 1월 30일 날 어저께, 그쵸? 단타 진행을 하면서 6%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분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매도, 그리고 매수, 다시 매도. 그쵸? 걸린 시간 보세요. 9시부터 9시 5분. 딱 6% 수익 내는데 5분 걸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내용은 여기 다 나온다. 그쵸? 여기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롯데정보통신도 한번 보면, 자, 내용 보겠습니다. 보면 어저께 제가 매매한 내용 있죠? 그리고 수익은 5%. 그쵸? 어느 정도 시간 만에 제가 그 차익을 보고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그쵸? 시가에 공략해서 바로 매도. 그쵸? 운 좋게 고가에 걸렸지만 이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오늘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제가 요쪽으로는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시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만 매매하고 말았다. 딱 걸린 시간은 9시에 체결시켜서, 그쵸?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딱 10분 걸려서 매매를 끝냈고 45,250원에 매수해서 47,650원. 수익률은 여기 일봉상에 나오는 요 수익률 5%입니다. 5%. 요 내용은요. 제가 실제 매매를 한 내용이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과정에서 이런 단타 매매 관련된 내용 말고요. 제가 본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그 신고가 매매, 즉 스윙 매매를 진행했을 때, 자, 소통방에서 다 스윙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쵸? 스윙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HLB 먼저 볼게요. 자, 어때요? 그쵸?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수익은 31.9%. 그쵸?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도 그쵸? 단기 과열권에 들어갔고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저는 이미 1월 26일 날 매수해서 1월 29일 날 그쵸? 매도한 결과 10% 수익으로 끝났다. 그쵸? 보유기간 하루입니다. 뭐 다른 종목 뭐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쵸? 뭐 계속해서 오늘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쵸?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했고 그리고 수익률은 21.17%. 그쵸? 걸린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4일. 그쵸? 모두 2주일 안에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제가 주력으로 진행하는 신고가 매매 중에 스윙 기법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요걸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하는지를 2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매매가 어렵다, 막 물리고 있다, 손절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부터 강의를 한다 그랬죠. 2월 달에 제가 여기 이런 종목들, 그쵸? 뭐 HLB를 포함해서 뭐 어보브 반도체, 뭐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 1월 달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제가 추적할 수 있었느냐? 여기 나오는 이 검색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가격을 잡을지에 대한 내용,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것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자,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HLB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꺾이지 않는다. 그쵸? 근데 조정은 있다. 그쵸? 꺾인다는 건 뭐예요? 추세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추세가 망가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적을 기대하고 올랐는데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온 겁니다. 그럼 꺾여요. 그쵸? 또는 어떤 이슈가 딱 터졌는데 그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근데 그 이슈가 아니래. 사실이 아니래. 그러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원래 가치로 돌아와야 되는, 그쵸? 회귀 본능이 생기겠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기대감만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은 뭐예요? FDA의 판매 허가 신청, 그리고 미국에 직판을 하면서 유럽 진출까지 확대시키는 것. 마진율 어때요? 거의 한 80%대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이 판매에 들어가면 마진율이 요런 마진율이 유지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마진율이 유지되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수 이제 신약에 대한 마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어디 가서 뭘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운영비에 대한 부분, 뭐 운반비,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로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차감하고 나더라도 30% 이상의 수익 그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이익률 기준에서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실제 실적이 좋아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가는 이 가격대에 없습니다. 지금 HLB가 10만 원도 안 하는 이유는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적이 적자인 종목의 주가가 더 잘 올라갑니다. 뭐 잡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은 원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공략하는 그런 종목들도 왜 어떤 부분에서 제가 공략을 했나요? 정확하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다 내용 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어때요? 제가 싸게 샀나요? 아니잖아요.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 사항이고,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저가에서 매수하려고 노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추적은 하되 저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저가인 것 같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저가 나왔다. 오케이, 확인했네. 매수. 그리고 올라갔어. 떨어지면 매도. 이게 가격 전략이고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그 조정 구간에 내가 사실 팔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 거고, 다시 매수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굳이 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굳이 팔 필요 없고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내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그 내용이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고, 이 단기는요 2주입니다. 2주. 그러면 2주 안에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신고가를 기반해서 당연히 잡아야겠지만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 요 내용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돈 안 받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그쵸?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지만 진짜 신고가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왜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